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최근 사법정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낸 장진수 씨가 지난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진수 씨의 상관으로 증거인멸을 장진수 씨에게 지시했던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인멸 부분이 무죄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로나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판결이 28일에 나왔죠? 지난주 월요일이요? 예, 일주일 됐습니다. 네, 판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지금 어쨌든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승부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제가. 네. 재수사도 있었고 했는데, 네. 제가 상고를 한 이후에 재수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밝혀졌고, 이게 제가 증거인멸이지만, 대명이 사실 밝힌 게 더 많은 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좀 판결을 해주시길 바랬고, 네. 그걸 떠나서라도 제가 상고 이후에 이 재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다 같이 묶어서 합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상고 대법원에서는 1차 수사 내용밖에 올라와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그 수사 자료를 다 합쳐서 그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주기를 원했었죠. 네. 근데 전혀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꽤 이제 벌써 오래된 사건이라서요. 예. 예. 이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세상에 드러난 건 2010년이죠. 예, 그렇게 됐었죠. 예. 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서 폭로를 하고 또 MBC PD 수첩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 당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을 했던 조직이 증거인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부서로 합류를 했었는데, 이제 네. 증거인멸에 제가 가담이 돼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나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문제가 없는 범위로 한다고 했고, 컴퓨터를 파괴하라고 하고, 강물에 버리라 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네. 안 될 일이라고 했고, 제가. 그렇게 했지만, 검찰하고 민정수석실하고 약속이 다 돼 있고, 문제 안 삼기로 했다,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자료를 삭제할 거면은 업체를 통해서 하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업체를 하고, 그렇게. 그런 증거인멸에 가담하신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음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예. 네,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까? 그게 2차 수사에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인정이 안 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서 한번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그대로 그냥 유죄가 확정이 된 거였거든요. 네. 장 주무관님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진경락 과장이던가요? 예. 방금 컴퓨터를 파괴한 사람은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이었고, 네. 진경락 과장은 이레이징을 하라고, 자료를 지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임자가 와서 전날 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한 게 그게 이레이징이었는데, 네. 그 지시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강남 모처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네. 저한테 지시를 한 거였거든요. 네. 이게 제가 저를 이용한 거죠. 그 사람들은 회의를 다 하고, 다 짜놓고.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2차 수사에서 그렇게 밝혀졌죠. 네. 그 장진수 씨는 그 회의에 참석할 만한 직급이 아니셨던 모양이죠? 예, 뭐 저는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네. 그럼 진경락 과장은 그 장진수 주무관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제 직속 상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습니다. 제 공직 내부에서 보면. 예. 네. 4급 과장이기 때문에. 네. 그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가담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또 스스로 밝히셨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점이 전혀 대법원에서는 참작이 안 됐다. 예. 네. 그 반면에 진경락 전 과장은 그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로 예, 무죄입니다. 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더군요. 예. 시킨 사람은 무죄고 시킨 대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자, 그래요. 저기 이제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퉈볼 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없는데 어쨌든 좀 검토를 아직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검토를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재심 제도가 있기는 하니까요. 예. 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자, 우리 사회가 말이죠. 내부 고발, 뭐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그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진국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에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관용을 베푸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사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장진수 전 주무관께서 작년 봄이었죠. 예. 어떤 부분을 세상에 공개한 겁니까?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인 회유나 직장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서 입막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그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종석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님 만나가지고 뭐 이런 직장 얘기도 하고 그랬던 녹취록이 그때 공개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검찰 수사도 재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장진수 주무관님의 그 폭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그거를 공개하고 바로 검찰 재수사가 개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 폭로가 없었으면은 재수사가 없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를 보면은 지난해 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2010년도에 1차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예. 그때는 청와대 개입 관련 의혹이 제기는 됐습니다만은 아무런 그 기소조차 안 됐고. 예. 그 상태에서 네, 여러 관련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사용한 대포폰 이런 걸 다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검찰은 숨겼고 그런 내용들을. 네. 그리고 뭐 최종석 행정관한테는 출장 조사를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 다른 국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뭐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예. 네. 언론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에도 뭐 BH 하명 이런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와대 관련자들은 기소가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 그러다가 2002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이제 장진수 씨께서 폭로를 했고 그래서 재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할 그 이용호 전 비서관 내가 몸통이다. 예. 이 기자회견까지 보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때 2차 수사를 해서
그 사법 처리된 청와대 인사들이 누구입니까? 청와대 바깥도 있죠. 예, 뭐, 박영준 차관이라든지, 네. 예,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네. 그렇게. 네. 뭐, 지원관실에도 추가로 이인규 지원관하고 진경락 과장, 추가로 비서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인규, 진경락 이 두 사람은 1차 수사 때 사실 구속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예, 됐는데, 이제 죄가 추가가 됐었죠. 네. 그리고 새로 이제 기소된 사람은 박영준, 이영호, 최종석 그렇게. 네. 이른바 좀 권력 실세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박영준, 이영호, 그리고 이제 최종석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다 구속이 됐던가요? 근데 다른 일로, 그때 박영준 차관은 다른 일로 구속이 돼 있었고요. 네. 구속이 돼 있던 상태에서 이 불법 사찰에 혐의가 추가가 된 거고요. 네. 이영호 비서관하고 최종석 행정관은 그때 이제 구속이 됐겠죠. 예, 이 세 사람 모두 지금 아직 어떻게 수감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뭐 나온 사람도 있고 수감돼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확정 판결은 이미 내보다 더 빨리 확정 판결이 났었고. 네. 그 인권위에서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그 검찰 2차 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또 진상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2차 두 차례 수사에서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인권위가 지적을 했어요. 예. 근데 민정수석실 그렇죠. 관계자들은 처벌받은 사람이 없죠. 예, 아무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진수 주무관님 형량이 확정된 형량이 뭡니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예, 그거 아,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면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예, 형 아닌가요? 됐고, 예, 그 박탈이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이 판결 전까지는 신분이 어땠습니까? 판결 전까지는 공직의 신분은 있었죠. 예. 다만 보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 발령을 받아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해직이 되는 겁니까? 예, 당연 퇴직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네. 자,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법리도 따지고 하기 때문에, 판결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법을 지시한 사람은 무죄고, 그걸 이제 하급자로서 소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유죄당해서 공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연루됐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YTN 노조를 담당했던 사찰관이기 때문에 아주 뚜렷이 기억하는 원충현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을 안 하니까. 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어디서 뭐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네. 취업 했다는, 원충현 씨가 취업을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은 어디에 취업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 원충현 씨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같이 저하고 같은 날짜에 퇴직이 됐죠. 그럼 이제 그 형이 확정이 이번에 된 건가요? 예. 그리고 네, 이동걸 씨 기억하십니까? 예. 변호사 비용을 직접 전달한 분이죠? 예. 노동부에서,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가져왔었죠. 네. 그 당시 돈을 받을 당시에는 장 주무관께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고요. 예, 기소되고 1심 재판 받을 때 했었습니다. 네. 이 이동걸 씨가 그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 직책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 지방에 무슨 국장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노동위원장. 예. 같다고 하더군요. 예. 그 권중기 씨는 어떻게 경찰에 복귀가? 마찬가지로 경찰 복귀를 해서 일을 하다가, 네. 지난주에 저랑 같은 날짜에 확정 판결이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여쭤보는 것이요. 수족이 돼서 그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직을 잃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나중에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건네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이게 사건이 커져서 일부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진 사람 말고는 네. 지금 뭐 기소조차 안 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민정수석실 라인, 검찰, 부실수사, 검찰 라인, 이런 사람들은, 예,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특히 검찰은 2차 수사를 할 때 1차 수사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랬군요. 그 유충렬 관리관이요. 예. 장인한테서 돈을 빌려가지고 반봉 형태로 5천만 원을 전담하는. 예, 그 청와대에서 장성명 비서관이라고 거기서 받아서 저한테 전달을 했었죠. 네, 장성명, 유충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충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총리실에 근무 1급으로 승진해서 근무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진까지 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승진을 했었고, 네. 장성명 비서관은 제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네. 예, 끝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지금 계획은 못 세웠고요. 예, 법적인 일하고 좀 생계 부분하고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생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최근에 또 청와대가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불법 사찰이고요. 이것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2차례나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히 책임자들을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 어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최동욱 뒷조사 사건에 민정수석실 일부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또 청와대 행정관은 사실이 드러나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런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결국 나쁜 권력, 나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